국익선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모든 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네.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떤 가정을 전제로 아직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490 얼마를 반환해야 된다 그런 거 꼭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 고민도 하지 않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여사께서 당무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법률적 의미를 떠나서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책을 다양한 시각의 책을 대학 때 읽고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한 번도 여사 문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야당은 또 이렇게 주장을, 여당에서는 이건 이제 공세라고만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왜? 여당의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사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왔던 선거 브로커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고 오는데 차량에서 대통령과 이 명태균 이 사람이 함께 내려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주요 정치권 인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했다는 게 범여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그래서 이게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사께서 지금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도 관련성을 인정을 했고 디올백은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방금 이 문제는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들도 지역선거를 하나 이 대통령 선거를 하나 똑같이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훨씬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법과 기준에 따라서 딱 이미 주요 정당들이 되면 법과 질서가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다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법률팀이 있어서 다 조사를 하고요. 그런 노하우가 전수됐다면 이런 브로커가 훨씬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브로커가 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여사께서 9차례 걸려서 텔레그램을 했는데 단수로 하면 나 역시 좋지. 근데 기본 전략은 경선이야. 이 사람이 9번 연락을 했는데 여사 한 차례 이 사람은 이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단수가 나 역시 좋지. 이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처음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브로커한테 대통령 영부인이 왜 텔레그램으로 답을 합니까? 자, 그래서 제 법리적인 걸 떠나가지고요.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이럽니다.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적 규정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별도 규정이 없죠. 그럼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자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태남인 사람이 텔레그램의 여사에 대해서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단수 조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과정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맞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총장님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자, 그럼 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천과 같은 당무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을 지원해 공천 혹은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여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육군 해석을 했잖아요. 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없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꼭 공무원만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 말고도 누구든지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 공직선거법 저희들이 보면 47조의 2
정당의 후보 추천자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57조의 5 당원 등 매수 금지. 네. 또 230조 매수 및 이도 유해죄. 여기에는요. 누구든지 네.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 250조든 57조의 5든 주어가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모르잖아요. 아직 현재 우리가. 그리고 수사는 하지 못하고 결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텐데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3억 6천 여론조사를 뭐 가지고 갔는데 창원 의창에 공천을 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적용을 하면 이 여사도 만약에 이 법률 위반되면 여사도 처벌이 되는 거죠. 이 사항이 해당이 되면. 처분되는 결과로서 거기서는 이제 권한자 부분이 이제 나오고 누구든지 있습니다. 제가 네, 했던 누구든지인데, 총장님이 했던 예, 여사님이 했던 예.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적어도 이것이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의 저변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하락을 해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큽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더라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아까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는데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계속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사기관에 고발 내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문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근데 문제는 저희에게는 조사를 해도 사실상은 그러니까 수사와 같은 강제권, 즉 통신자료조회나 금융자료조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개정 의견으로도 만약 정확하게 우리가 수사할 수 있으면 이런 그 권한을 좀 달라라고도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조사를 해봤자 수사기관만큼 뛰어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통신자료하고 그 금융자료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 법적으로 조사 권한을 부여를 한 것은요. 이거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여되어 있는 조사 권한을 행사하시라 이 말씀.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